자본주의, 결국에 자본,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말하죠. 특히 미국하고 한국은 자본주의의 어찌 보면 끝판왕이라 말할 수 있겠죠. 북유럽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런 의미에서 영어를 한번 바라볼까요? 영어,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거를 영어에 적용해 보면 취직이나 대학 또는 승진 등등을 위해, 다시 말해 돈을 위해 사는 거죠. 살고자 하면, 다시 말해 돈만을 위해 하는 영어는 죽을 것이라는 거죠. 죽고자 하면, 목적 없이 영어를 하면 오히려 살 것이다. 영어가 당신의 친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돈이 되면 더 좋고, 뭐 아니어도 상관없고. 이게 유럽 사람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인 거죠. 우리야 미국 사람은 언어를 배우더라도 대부분 취직이나 돈에 관련된 그런 성향이 강하죠. 아마도 미국과 우리는 경쟁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하기 때문에, 유럽에 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경쟁이 외국어 교육, 특히 영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어 교육의 문제를 악화시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언어의 특성이거든요. 언어는 경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억지로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역효과입니다. 오히려. 하지만 일이 되는 순간, 역시 영어는 일이 되는 순간 지겨워지고 억지로 해야 합니다. 이게 영어 실패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영어, 일본 영어, 중국 영어라 볼 수 있겠죠. 자, 자본주의, 돈에 대한 가치를 두는 나라죠. 우리 미국과 한국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닌가. 공통점은 돈이 안 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효율성을 따지죠. 그래서 미국은 영어를 제외하고 서점에 기초 외국어 서적만 보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중급, 고급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기초 영어가 대부분 이유는 돈 하기 때문에 영어는 해야 되고 억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 북유럽의 사람들은 영어를 돈이나 취직만을 위해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이 그러니까 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하니까 따라 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등. 사람들이 자신이 영어를 못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핑계를 찾는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은 영어 배우고 싶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죠. 어순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미국 사람이 영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유럽어를 배우기 쉬웠겠죠. 독일어를 배우거나 프랑스어를 배우는 게. 그런데 왜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언어를 유럽 사람처럼 적어도 10%라도, 뭐 인구의 70%가 영어를 하는 유럽 나라도 있습니다. 적어도 10%라도 유럽어를 잘해야 정상 아닙니까? 적어도 30%에서 40%는 대학을 갑니다. 미국도. 그러면 적어도 동일한 유럽의 30%에서 40%가 대학을 가고, 그러면 대학 간 사람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유럽 사람들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70%라면. 그럼 미국도 적어도 외국어를, 유럽어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미국 서점에 기초가 주로 있는 이유는 돈 취직을 위해 외국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포기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이, 유럽 사람이 영어를 배우기 쉽다 그러면 미국 사람은 유럽어를 배우기 쉬워야 됩니다. 같은 종류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영어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이유는 뭘까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안 나오나요? 나오잖아요. 대학교도 30% 이상 갑니다. 그래도 외국어를 잘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잖아요. 30% 이상 외국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서점에 전부 다 기초만 있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당한 거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분은 어떻게 쌓이는 걸까요? Regardless of the weather, the people existing. 자, 뭐와 무관하게 사람들이 존재한 after agriculture, 농업 이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happier, 더 행복할까? 더 wealthier, 건강할까? 와, neither, 또 둘 다 아닐까? 뭐 이런 거 상관없이
It is undeniable.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There are more of them. 그들이 더 많아졌다.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맞아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경쟁이 이제 심화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국가 경영이죠. Agriculture both support. 농업은 서포트도 하면서도 require 요구도 합니다.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grow the crops, 작물을 재배하게끔. 그리고 sustain them, 그들을 지탱하고,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작물을 재배하게 합니다. Estimate. 자, 추정해 보면 vary, of course, 물론 계산해 보면 다양할 수 있어요. 추정을 해보면 다양할 수 있지만 evidence, 증거, 우리가 명확한 증거는 point to increase, 증가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human population.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결국 뭘 증가한다? 인구의 population, 수의 증가는 증거들이 그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From 1 to 5 million people, 100에서 500만 정도의 사람이 worldwide, 세계 도처에 있었는데 지금 a few hundred million, 그러니까 매 수억이죠. 수억의 인구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once agriculture, 일단 농업이 had become established, 자리를 잡은 후에는, 일단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100만 500만에서 억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죠. And a large population, 더 큰 인구수는 doesn't just mean,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increasing size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사이즈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뭐 다시 말하면 like buying bigger box cereal, 더 큰 박스의 시리얼, 곡물을 for large family, 더 대가족을 위해서 산다든지 뭐 이런 거. 그것만이 아니라 it brings qualitative change, 질적 변화 in the way people live, 사람이 살아가는 질적 변화도 가져왔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More people means 더 많은 사람들이 more kinds of disease, 더 많은 종류의 질병을 의미하죠. 사람이 많아지면 질병도 많아지는 겁니다. Particularly, 특히 when those people sedentary, 그러게 이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사람들이 요즘 다 정착을 하고 있으니까 더 병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Those groups people,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가 also 또한 store food for long period, 장기간에 걸친 장기간을 위한 음식을 저축을 하죠. 그게 뭘 의미하죠? Create society, 사회를 만들겠죠. Have, 가진 자와 have not, 가지지 못한 자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거죠. 자본주의로 가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사회,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나라라 볼 수 있겠죠. 반면 유럽처럼 사회자본주의라고 하죠. 사회자본주의를 선택해서 빈부격차를 최대로 줄인 나라가 있어요. 줄인 나라. 빈부격차가 우리보다 훨씬 덜하죠. 통계로 봐도 나옵니다. 이랬을 때 나오는 현상은 외국어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사회자본주의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가진 자 없는 자라는 생존을 위해서, 우리 생존을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생존이 아닌 어떤 삶의 질이랄까요? 관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더 외국어를 학습하기 더 용이한 게 아닌가 싶어요. 반면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아마도 경쟁이 심하고 뭐 의대 쏠림 현상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죠. 왜 의대 쏠림이 나타날까요? 의료에 대한 지극한 어떤 정성 어린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절대 그런 일 없죠. 돈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어 학습하기에 적절치 못한 분위기일 수 있죠. 외국어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는 현상이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과목과 다르게 외국어만큼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자연스러운 것들이 외국어를 배우는데 커다란 디딤돌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반대에, 자본주의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경쟁과 반대가 제가 보기엔 외국어 학습이다. 외국어 학습은 최대한 경쟁으로 억지로 하는 학습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